네, 안녕하십니까. 네오젠과학원에서 화학팀장 맡고 있는 유한승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2026년 6월 고3 화학 모의고사 종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 그리고 이제 출제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난이도 자체는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는 평범했고, 그리고 6월하고는 비슷했던 난이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번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극심한 시간 부족을 좀 유도하던 문항이 있었습니다. 19번이나 20번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아니면 그쪽 문항 아예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확실히 19번, 20번에서는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의 파괴력은 옛날 같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전처럼 19, 20번은 난 풀 수가 없어, 그 전까지를 다 맞는 거를 목표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단 그래도 19번, 20번 중화반응 양적 관계를 도전은 해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인 만큼 신유형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약간의 좀 바뀌어있는 형태는 있으나 기존의 기출 패턴을 잘 알고 있으면 당황은 할 수 있으나 못 푸는 문제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등급컷도 함께 보실 텐데요. 예상 등급컷은 47, 43, 36으로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좀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N수생들이 합류하는 6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원점수 등급컷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재는 47점이 예상 등급컷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1등급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죠. 사실 19, 20번 중에 하나 정도만 틀려야 하니까. 하지만 2등급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사실 뒤에 있는 19번, 20번, 하다못해 18번까지 틀린다 하더라도 2등급 커트라인에는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단원별 주요 문항인데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기조와 똑같이 이제 마지막 4페이지에 있는 몰과 양적 계산, 이쪽에서 자연스럽게 킬러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9번 동위원소가 이제 준킬러 정도는 되겠죠. 이제 계산량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4단원에서 중화적정, 산화환원, pH, 그리고 이제 중화반응 이렇게 나오면서 나오던 대로 문항 배치도 나온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제 주요 문항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제 오비탈 양자수 부분이죠. 이제 이쪽에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형태, 나열하는 형태를 내면서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로 과도한 경우의 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제 기출을 풀던 학생들 입장에서 하겠는데 이 정도면 내가 한번 써보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9번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계산량을 또 과도하게 유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기가 조금 봤을 때 위압감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동위원소 파트 기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이거 보고서 말은 길지만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 산화수인데, 산화수 같은 경우도 요즘 산화수는 이제 이렇게 반응식을 주고 개수를 맞추고 밑에 좀 추가적으로 많은 게 달려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응까지 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비교적 조건이 간단해서 산화수 문제치고는, 최근에 나온 산화수 문제치고는 문제도 좀 짧고 그 다음에 풀어볼 만한 문제였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달라진 점은 산화환원 문제가 2개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산화수 하나 나오고 뒤에 금속반 하나 더 있고 이제 쪼개져서 나온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중화적정인데, 조금은 새롭다고 느낄 만한 것이 이제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를 주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이거 뭐야 정도 생각은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크게 특이한 조건까지는 아니었어서 제가 딱 말 그대로 이거 뭐지 정도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근차근 풀었다면 기본적으로 중화적정 풀던 그 가닥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16번 역시나 또 산화환원인데, 기존에는 아까 있었던 11번 산화환원과 그리고 16번 금속 반응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형태가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개를 이원화를 해서 산화수랑 금속 반응을 따로따로 뜯어놓은 그런 게 특징적으로 보여지고요. 난이도 자체가 엄청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17번 이제 pH, pOH인데 기존 형태는 아니기는 합니다. 기존에 나온 pH의 문제하고는 조금 색깔이 달라서 아마 보고서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은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조건에
가에 물을 추가하면 pH가 작아진다라는 조건만 잘 활용한다면 액성 찾아내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서 풀어낼 수는 있었을 것이나 역시나 조금 당황은 했을 수 있다 정도로 보여지고 18번 이제 몰 문제인데 여기도 보통 이제 조건이 이거보다는 많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XYZ의 화학식도 좀 이제 복잡하게 문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탄화수송인 거를 다 제시를 해준 상태라서 첫 번째 조건의 밀도만 잘 활용한다면 평균 분자량 이용해서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몰 치고는 문제가 평이했다라고 보여지고요. 19번 중화반응인데 중화반응은 뭐 명불허전이죠. 이렇게 농도도 다 미지수로 주고 역시나 뭐 이온도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형태의 중화반응이다라고 보여질 것 같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산염기가 세 종류가 다 들어가 있는 표가 없습니다. 다 둘둘 섞는 형태라서 생각보다는 할만했고 부피도 미지수가 아니라 실제 숫자가 써 있기 때문에 너무 연립에 의존해서 풀려고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시간 소요가 많이 될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마지막 20번 양적 계산인데 양적 계산 같은 경우도 1번, 2번에서 생성된 C의 양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반응한 양이 같구나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풀어내볼 수 있을 만한 문제였고 한 가지 좀 걸리는 건 20번에 왔을 때 내가 남긴 시간이 몇 분인가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시간만 투자한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양적 관계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19번 넘기고 20번까지 왔을 때 나에게 남은 시간이 몇 분이었는가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봤던 거는 양적 계산하고 중화반응은 확실히 힘이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pH가 조금은 특이한 유형이 나왔다는 거 중화적정에서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이 기존에 하나로 합쳐 나오던 거를 이제 두 개로 이원화 시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으로 보여지고 난이도는 확실히 내려갔기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 20번까지 풀려고 시도를 해야지 19, 20번은 포기한다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모의고사 총평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학팀장 유한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